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시 41분 22초 지나가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장 돼서 어제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종목들 거의 빨간불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흐름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급등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급등장에서 또 종목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상담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지점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오늘 목요일장에도 활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로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410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0.67% 상승이고요. 2412.65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중에 2420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한 11시경에 2400선이 살짝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2400선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2410선 조금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폭이 축소됐다라고 자막도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매수 주체인 외국인이 매수 물량은 60억 원까지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그리고 1,520억 원 많이 파는데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오늘도 1,38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63포인트, 무려 4%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급등장이고요. 어제 낙폭 3% 그대로 되돌림하는 모습인데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860선까지 가볍게 지금 터치를 하는 모습.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오늘 하루의 일중 변동폭이 40포인트입니다. 무려 860포인트가 총 지수인데 4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지금 위아래로는 5%가 넘게 움직이는 엄청난 장입니다. 코스닥 지수 일단은 뭐 급등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상승의 1등 공시는 기관입니다. 1,788억 원 기관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이끌어가고 있고요. 개인은 1,727억 원 일단 팔고 보자라는 모습이 강합니다. 외국인도 131억 원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죠. 1,089원에서 지금 1,087원대로 다시 또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강보 합권 수준에서 원달러 환율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인기 검색 종목들도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 종목들 먼저 볼 텐데요. 남북경협주, 대형 IT주, 셀트리온, 대우건설, 카페24 올라와 있습니다. 남북경협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평창 동계올림픽 D-1일입니다. 내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개막이 됩니다. 사실 이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다 이런 사설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원하는 게 맞는 자세겠죠. 남북경협주들 그리고 평창올림픽 개막 앞두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북한의 올림픽 참가 그리고 대규모 뭐 여러 가지 인원들이 대한민국으로 지금 오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남북경협주도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1%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전기 전자 업종들 대형 IT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금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74,000원대까지 또 급등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SDI, LG디스플레이, LG노텍 등등 IT주들, 대형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오랜만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전 상장 앞두고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오늘의 상승장을 그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7만원대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 이전 상장 지금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장 초반은 이전 상장 앞두고 약세를 좀 보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세로 전환이 됐고 5%대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우건설 살펴보도록 하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지금 접악재가 나왔습니다.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3천억 원 규모의 지금 모로코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들이 이제 호반건설에서는 인수를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사인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매각 무산에는 전혀 호반건설, 대우건설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는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 하지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호반건설에 피인수 합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유동성 확보부터 해서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했지만 이번에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악재로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5,200원대까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페24입니다. 카페24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광고나 뭐 여러 가지 광고, 특히나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카페24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장중에 94,700원대까지 올라갔고 공모가 대비해서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결 매출액이 1,374억 원, 그래서 그 전년 비 16.3%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상장 전에 카페24 같은 경우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들,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한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9만 원까지 제시하면서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한컴시큐어, 한컴GND, 큐캐피탈, NSN, 더존비주원, 알파홀딩스,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한컴시큐어와 한컴GND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동반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합병 소식입니다. 합병 소식으로 동반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한컴시큐어는 장 마감 후에 경영 효율성 증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 한컴GND를 흡수 합병하기로 공시했고요. 합병 후에 존속법인은 한컴 시큐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병 비율은 1대 0.6039 정도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컴 GND는 지금 하락 반전했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큐캐피탈입니다. 큐캐피탈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PF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청산으로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큐캐피탈 장중에 1,3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NS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SN은 이틀째 지금 급등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급등 이후에 급등세가 지금 좀 잦아든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사이드카가 하락해서 발동이 된 게 아니라요, 급등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평가인데, 어제는 급락, 오늘은 급등,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NSN 다시 돌아가 보면 뇌질환 치료제인 뉴로소나 개발하기 위해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과 FES를 이용해 비수술적으로 뇌 특정 부분 신경 조절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더존비주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가 됐다고 하네요. 하락이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는 46,000원대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48,000원대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요. 더존비주원은 성동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6년 말 연결 기준 자산 총액의 25.37%에 해당하는 600억 원의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파악이 되면서 과징금이 부과된 부분이 오늘장에서 하락 원인입니다. 자, 다음은 알파홀딩스입니다. 알파홀딩스는 오늘 뭐 제2의 신라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 갔습니다. 신라젠 2017년도에 어느 정도로 주가가 올라갔는지 이 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있는 종목인데, 제2의 신라젠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가치, 퀀텀 점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 재평가, 방열 사업 부분에 고성장에 힘입어 기업가치의 퀀텀 점프를 기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 의견 목표 주가는 또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알파홀딩스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됩니다. 2시 49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시장 트렌드에 맞춰 저평가 기업을 뽑아내는 종목 발굴의 1인자 김지훈.
자, 이제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열려 있고요. 하단에 번호 지금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지훈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동현 팀장님부터 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큰 변화가 좀 이제 있다고 보여지죠. 일단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풀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셨을 겁니다. 평택에 이제 30조 반도체 투자를 바로 결정이 내렸고, 그 다음날 바로 OLED 쪽 투자도 바로 결정이 내리면서 현재 좀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 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제 생각엔 하나의 큰 조금 추세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삼성전자를 일단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소멸되었고, 따라서 중장기적인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최대 이익 경신을 한 상황이고, 역시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조금 앞으로의 어떤 IT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되면서 좀 더 이익에 대한 확장성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절대적인 일단 반도체에 대한 이익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근데 이익은 늘어나는데 이제 평가 자체가 너무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한 2,400포인트는 실적 대비해서입니다. 거의 뭐 위기 수준에 임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절대적인 저평가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수 자체가 오른다고 한다면 역시 삼성전자의 지수가 올라줘야만 주가 지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우선은 사실은 코스닥의 상승이 좀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안정적으로 저평가 상태의 종목을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 놓는 것이 일단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해서 우선 삼성전자를 조금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현재 가격에 일단 매수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35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별 의미는 없지만 한 220만 원 정도 설정해 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관점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는 조금 더 오너 리스크 제거라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다면, 하이닉스는 반도체라는 부분에 두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가 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3.8%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추세가 전환된다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주가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D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바일 D램에 대한 어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서버용 D램 역시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역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에 따라서 이제 서버용 PC 이런 이제 D램 쪽이 수요가 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쪽, 채굴기 쪽에서도 수요가 점차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든지 IoT, 본격적으로 좀 이제 눈에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보이시죠? 자율주행차도 4단계 정도로 완성이 돼서 현대차에서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운행을 마쳤고, 미국에서도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어서 4단계 정도 완성시킨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CS 2018에서 보셨다시피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IoT가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라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다양한 D램의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4분기에도 역시 최대 이익을 경신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큰 저평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에서 일단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중장기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선정을
10만 원 정도 세팅을 해 두시고 대응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이것도 역시 별 의미는 없지만 한 6만 9천 원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8년도는 사실 낸드 플래시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았는데 D램에 대한 수요가 너무 견조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D램 쪽으로 일단 바꿔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쪽 소비주도 좀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한중 사드 이슈로 인해서 워낙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유명한 이제 마스크팩 회사로 일단 알려져 있고요. 역시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4분기 실적도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22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내 마스크팩 평가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글로벌 마스크팩 평가에서도 거의 2위권에 접해 있을 만큼 좀 글로벌리한 그런 산업을 마스크팩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 또 추가적으로 한 월에 한 5,000장 정도 생산할 수 있는 5천만 장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그 마스크팩 공장도 지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점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한 2만 개 정도로 더 생기는데 거기에 입점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온라인 쪽 매출이 주로 발생했다면 18년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어떤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좀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가 이제 런칭하고 있는 드류 베리모어의 그 협업하는 그런 마스크팩도 이제 출시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베트남 시장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남아, 유럽, 미국 측에서도 제이준 코스메틱의 마스크팩이 점차 좀 확장세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색조 화장 이쪽에도 이제 진출을 곧 할 건데 이렇게 매출을 좀 다양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900원 저가가 깨지는 이 부분을 선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성 한번 볼게요. 자, 반도체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된 그 다른 업체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회사 중에 이제 후성이냐? 자, 후성은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반도체 부분은 특수가스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면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반도체 특수가스, 즉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철을 깎는 액체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식각 공정에 이제 불소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특수가스에 대한 그런 수요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친화적인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이 극심한 그런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다양한 환경 오염 저감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 다양하게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환경을 어떻게든 개선시키려 노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공급을 많이 하는데 역시나 생산 능력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커질수록 후성에 대한 그런 전자 소재에 대한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가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구간에서 사시면 좀 매력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1차로 2만 원 잡고 손절 가격을 8,800원, 9,000에서 8,800원으로 잡고 대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KMW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내일이면 이제 평창 올림픽이 이제 열리는데 그동안 이제 5G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죠.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5G 평창 올림픽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점, 그리고 한중일이 모두 5G를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점,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관련된 부품주들이 주목을 받아왔고요. KMW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대감이 아닌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회사라고 일단 보실 수 있습니다. 5G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에 무선 통신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관련된 제품들을 모두 다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일본 등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등 그런 선진국에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지수 자체가 안 좋으면서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다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17년도 자체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18년도에는 매출 자체가 커지는 외형 확장의 구간에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는 주식이고요. 지금 가격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1차로 35,000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을 61선 근처인 한 2만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현재 가격에 매수 괜찮고 2만원까지 오면 손절 지켜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스트 포착 타이밍 기회 온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장 굉장히 또 급등하고 있는 장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예, OCI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OCI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태양광 쪽에서의 폴리실리콘을 제조하고 좀 공급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도 이 태양광 쪽에서의 폴리실리콘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방향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서 이 OCI에 대한 관심이 뜨거우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OCI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은 1,022억으로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비슷한 실적을 좀 견인했기 때문에 OCI의 그런 폴리실리콘 가격 호조에 맞춰서 이 실적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좀 눈으로 입증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봤을 때도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말씀드렸듯이 중국 태양광 시장의 호조가 보이는 현재 상황이고, 또 신규 폴리실리콘에 대한 증설에 대한 증설이 지금 공백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폴리실리콘에 대한 어떤 공급보다도 수요에 대한 부분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면서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초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삭감 이슈가 좀 있으면서 폴리실리콘 가격 약세를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분산형 태양광 발전 시장의 성장으로 중국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신흥국 지역에서도 신규 태양광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과 함께 OCI 올해 상반기 때 실적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태양광 설치가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OCI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작년 하반기만큼의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가는 15만 3천 원,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OCI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15만 3천 원, 손절가 14만 원까지 지정을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다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김지훈 차장 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갈까요? 네, 먼저 방금 말씀하셨네. SK 하이닉스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 4분기 매출하고 영업이익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역시 모바일 쪽과 PC 쪽, 서버 쪽 모든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전분기 대비 D램은 약 9%, 낸드는 4%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관련된 서버 관련 수요가 계절성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D램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 있지만 고성능 D램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그리고 공정전환에 대한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공급 증가가 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견조한 가격세가 유지될 것이라 보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좀 양호한 업황 및 호실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우려감만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디램 업황을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상 지금 퍼 4배 미만 그리고 PBR 1.1배 미만은 역사적 그 하단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전고점 구간 9만원대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틸렌에 대한 끊임없는 우려는 좀 해소 중에 있고요. 중국의 그 폴리에틸렌 명목 수요가 글로벌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작년 11월 누적 기준으로 2,500만 톤을 상회해서 올해 아마 약 20% 넘는 수요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수요 개선에 대한 원인은 역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그 매출이 엄청난 폭증에 따른 패키징 수요 증가, 그리고 폐기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 규제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점이고요. 80%를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 남미와 동남아 역시도 폴리에틸렌의 수요는 글로벌적으로 6% 이상 증가하는 등 견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글로벌 EP 폴리에틸렌의 증설에 대한 증가율을 6%라고 보고 있는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회사 롯데 첨단 소재가 뚜렷한 실적 개선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폴리에스터 PET 사업까지 업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아로마틱 사업부가 동시에 실적 개선세로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퍼 아직도 5배 수준이고 PBR 0.97배 수준이라 아직 저평가 구간을 판단하고 있어서 사상 최대치의 올해 매출과 이익이 갱신될 전망이라 롯데케미칼도 계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제 드디어 640억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는데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로 최고점 대비 약 25% 하락했습니다만 지금 가격은 조금 단기 저점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역시 작년 11월에 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배터리전지 출하량이 삼성이 전년 9위에서 5위까지 올라가면서 87.5% 성장한 2.2기가와트 외형 성장을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올해 또 가장 최근에 전체 시설 투자 작년 1조 대비 더 추가로 1조 넘는 설비 투자 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좀 자신감을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2018년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국내 매출 약 113% 확대로 외형이 전체 대비 약 30% 넘게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 쪽 유럽 고객들에 대한 EV 모델 공급 확대에는 매출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SS는 상업용과 전력용 모두 판매 호조로 중대형 전지 부문에 지속적으로 분기 최대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삼성 SDI 실적인데요. 삼성 SDI는 역시 아이폰 X에 대한 흥행 실패로 하반기 OLED 신제품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대형 IT 업체 중에 실적 개선폭이 그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의 증가율이 약 54%로 가장 양호한, 가장 실적 개선폭이 가장 큰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단기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젤 말씀드렸습니다. 휴젤 올해 4분기 매출액 500억이 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고, 전년 대비로도 YY로 33% 증가되는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251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컨센서스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게 필러 쪽 매출액이 175억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이고요.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보틀렉스가 미국 임상 3상에서 임상 환자 수에 대한 부족으로 한 번 더 추가의 경우가 나올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 허가 목표가 2019년에서 2021년으로 미뤄지는 것에 대한 단기 센티멘트에 대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유럽과 중국 쪽, 유럽은 2분기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임상 3상 마무리되면 유럽과 비슷한 2019년에는 판매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 법인 파트너사, 그러니까 휴젤의 보틀렉스와 그 유럽과 미국의 모든 판권을 보유한 크로마로부터 판권을 보틀렉스와 필러, 그러니까 필러 판권을 확보 예정으로
기존의 생산에 대한 매출 부분 외에 유통, 매출의 약 10%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이익까지 기대하고 있어서 올해 전체 연간 2,130억에 영업이익 1,290억을 예상하고 있어서 외국인과 투신의 폭발적인 매수세로 휴젤도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LS 말씀드리겠습니다. LS 최근에 외국인이 소폭 팔았지만 수급은 여전히 매수 추세, 특히 기관 투신 쪽에 매수세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전기동 가격 최근 걸로 확인해도 아직 7,000달러 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견조하다. 달러 약세 기조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계속대로 확산되는 한 전기동 가격은 7,000달러 순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환경 규제에 따라 수급적인 요인도 가격 상승을 좀 뒷받침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자회사 I&D가 북미 그 통신선 업황에 대한 호조로 또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계속적으로 건선 부분, 이 통신선 부분의 수요가 증가되고 매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침체되었던 아시아 중동 쪽 초고압 케이블 수주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신규 가온전선 자회사 편입으로 일반 전선 제품까지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면서 이익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핵심 자회사인 LS 산전 같은 경우 IT 업종의 설비 중심 그 설비 투자 사이클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최근에 그 삼성의 평택 30조 투자도 좀 일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쪽, 스마트 에너지 관련된 초고압선과 스마트 그리드의 기술 경쟁력까지 해서 지금 현재 PBR 0.9배 수준 밸류에이션상 충분히 매력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장기 목표가 10만 원까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 종목들 쭉 나오고 있고요. 지금 6%까지 지금 코스닥 150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이드카 계속해서 발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포인트 상승에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이 지금 4.22%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금 150 같은 경우에는 지금 6.23%가 올라가는 정말 말 그대로 급등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자, 다음은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코스닥 지수의 어떤 상승에 비해서 일단은 태고사이언스의 그 종목의 상승률은 그렇게 일단 높지 않은 편입니다. 2.41. 그래서 오히려 더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TPX105 작년에 12월 27일에 발표된 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장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시각청에서 허가가 되었고 이제 제품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에 따른 어떤 그 자가 세포 치료제에 대한 보톡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친피부적인 그런 치료제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출판이 됐을 시 막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바이오 코스닥 장세가 일단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힘입어서 지수 자체의 어떤 크나큰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가 코스닥의 시총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바이오 장세의 힘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형체가 없냐? 아닙니다. 일단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성장과 그리고 실적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홀로돔 그리고 칼로돔이 이제 화상 세포 치료제인데요.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이익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전년도 이익 대비 한 2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젠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호재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어깨에 관련된 그런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3상 계획을 이제 승인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어깨 치료제는 상당히 시중에도 거의 없을 만큼 좀 약간 희귀한 치료제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또 시각청 허가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또 다른 또 모멘텀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를 일단 1차로는 한 20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가가 물론 안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뭔가 흐름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한 지금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7만 원 정도, 7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역시도 실적이 너무나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동 공구에 대한 수요, 작년에 전동 공구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일단 이익이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그 증설 효과가 일단 나타나는 시기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즉 이제 주가의 3대 요소 중에서 물론 P, Q, 이제 C라 볼 수 있는데 N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역시 가격이 또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진 확대, 그리고 공장이 또 증설되면 당연히 그 생산 확대가 되기 때문에 Q의 확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NCA 물질 자체가 과거에 NCM만 쓰였다면 이제는 이 NCA도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SK이노베이션과 협력해서 전기차의 배터리 사업에도 일단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5월인가요? 이때 GM과 협력한 전기차에 이 에코프로의 NCA 물질이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를 착용한 전기차가 나올 것이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점차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유럽, 미국 쪽에서도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기초적인 물질이 쓰이는 전동 공구 쪽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SS 배터리도 역시나 그 NC의 물질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e-바이크라든지 그리고 세그웨이, 이렇게 사람들이 간편하게 탈 수 있는 전동 공구들, 그리고 청소기에도 많이 쓰이죠. 상향 모터식 방식의 그 모터에도 역시나 NC의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듯 다양한 전동 공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종목이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로는 일단 45,000원 정도 일단 보고 있고, 45,000원에서 5만원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손절 가격 자체를 32,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대응을 한번 해볼 텐데, 이 역시도 사실 손절 가격은 의미 없는 일단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 한번 볼게요. 지금 코스닥 자체가 좋긴 한데 우리는 매수를 할 때는 좀 더 저평가된 종목에 하시는 게 좋고, 또 포트폴리오라면 그 매수 근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적 위주의 편성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라는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것이, 우선 일단 지주회사입니다. 3월 들어 주주총회가 많아질 건데 지주회사에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대한 개편이 확실시가 된다면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늘어날 수 있고, 그에 따른 배당률 확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금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간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트라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라는 회사에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시즌에서는 지금 상황, 이 경제 상황에서는 다 유리한 그런 이제 그 회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역시나 하나케미칼 역시도 글로벌리한 화학회사이기 때문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뭐 PVC 제품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가격 확대가 늘어나면서 스프레드 마진 확대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학주의 즉 그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하나 큐셀을 보유하고 있죠. 전 세계 셀 장비에서 1위 업체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 큐셀 역시도 물론 뭐 세이프 가드라는 그런 안 좋은 이슈가 있긴 하지만 관세율이 세이프 가드 발동했을 때와 뭐 비슷하다는 점, 그런 점들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고,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만 일단 신재생 에너지의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정책 확대와 수요 확대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그에 따른 점은 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는 점, 그리고 이제 하나 테크윈도 보유를 하고 있죠. 미국의 공화당 체제에서는 방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나테크인의 어떤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현재 가격인 43,900원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7만원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맞춰서 좀 비슷하게 단가가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42,000원 정도까지로 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나 이제 중국 소비주입니다. 역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출 확대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올해만 한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TVN에 대한 예능이라든지 드라마 등이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작 편수가 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이익 확대는 뭐 광고 수입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입니다. 일단 미디어 콘텐츠 수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아주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가격에 매수하시고 목표가를 18년도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2회에서 14만원 정도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 손절 가격을 59,000원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KSS 해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나아짐에 있어서 해운주가 가장 좀 느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KSS 해운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자체도 한 50% 정도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이제 유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미국의 셰일 오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LNG선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점이 또 그 KSS 해운에 이제 좀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또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 이제 친환경에 대한 산업에 투자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화석 연료를 줄이고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고 하자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KSS 해운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8,700원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국 사이언스부터 KSS 해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김지훈 차장의 종목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차장님 가볼까요?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먼저 포스코 역시 중국의 노후 설비 폐쇄화에 따라서 공급에 대한 조정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고, 인프라 투자 여전히 견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좀 상세히 설명드리면, 그 허베이성 제일 큰 데가 허베이성인데 감산기간 연장에 대한 계속적인 이슈가 있지만, 감산을 연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각한 대기 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생산 제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취할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중국의 철강 유통시장에서 2월 말까지 재고 비축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연두교수에서 1.7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혀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철강업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업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전히 PBR 0.7배 수준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튬과 양극재 등의 투자를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도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12월 달에 외국인 계속적인 매수 추세에 보이고 있어서 중장기 목표가 45만 원까지 변함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린 NH 엔터테인먼트도 신규 종목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키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페이코가 국내 간편결제 주요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거래대금 1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오프라인까지 매장을 시장까지 점점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페이코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상품 추천 및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자체 온라인 커머스 솔루션 고도물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라 상당히 그 매력 높은 상품에 대한 추천 부분,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웹보드 규제 완화죠. 역시 3월 15일 날 웹보드 규제 개선안이 확정이 되면 2016년 대비 상당히 웹보드 쪽 게임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올해 연간으로는 1조 200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540억으로 매출은 약 12%, 영업이익 50% 넘게 증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한 달 이상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 엔터테인먼트는 75,000원대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 ST 말씀드렸습니다. 동아 ST도 좀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 그 급락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빠졌는데요. 4분기에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문의약품 ETC 사업부가 전년 대비 약 10% 성장하면서 성장 궤도에 좀 안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틸의 약가 인하의 영향이 축소되면서 안정화되고 손톱 그
손발톱 무정약 주블리아와 비만 치료제 콘트라브, 그 다음에 비형 간염 치료제 제네릭 약인 바라클, 그 다음에 계량신약 비리어까지 자체 제품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혈압 치료제 다케다제약의 그 이달비 공동 판매까지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난 1월달, 그러니까 미국 뉴로버의 2개의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DA9801과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DA9830이 1분기에 올해 상반기 1분기 매출에 유입될 것이라 매출액은 6.3%, 영업이익 약 69%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역시 주요 사업부 카메라 모듈 부분, 그 다음에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전장 부분의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2018년 퍼 17배 수준으로 글로벌 종합 전기전자 부품업체의 그냥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로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역시 갤럭시 S9 3월달 출시에 관련돼서 모멘텀을 받을 거라는 점, 그리고 듀얼 카메라 외에 RFPCB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과 SLP, 그리고 그 MLCC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을 봤을 때 2018년 연간 매출액으로 8조 600억대, 영업이익은 약 5,900억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 92.7%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삼성전기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장기 목표가 1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롯데정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가성소다, 아시아 최대 가성소다 시장인 중국이 공장 가동률로 지속 하락하면서 상당히 그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가성소다와 함께 부산물로 나온 염소가 PVC 주 원료인데 PVC 생산량을 계속 줄이면서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점, 전방산업 알루미늄 가동률로 가격이 계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합성섬유 펄프 제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산업 현장에서 두를 수 있는 가성소다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은 가성소다 가격을 뒷받침하고, 다음으로 ECH 프로필렌의 주 원료인 ECH 같은 경우도 전방산업 에폭시 수지 호조에 따라 올해 판가 이상 기대로 흑자 전환하고 있다는 점, 롯데정밀화학도 계속적인 실적 모멘텀으로 영업이익이 약 올해 98%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까지 짚어봤고요. 예상치 기준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현재 2416포인트대입니다. 상승폭은 제한적이고요. 0.81% 올라가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2422포인트 오늘 고점이고요. 저점은 2400선도 잠시 무너졌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498억 원, 그리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매도합니다. 1464억 원, 외국인은 145억 원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이고요.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상승이다. 포스코는 지금 0.8% 빠지고요.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오늘 사이드카 발동될 정도까지 엄청나네요. 4.44% 급등 마감이 예상되고요. 866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면 820포인트 초반부터 급등하는 모습들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급등입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오늘 2,171억 원이나 순매수합니다. 엄청난 양을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은 오히려 사이드카 발동된 이 급등장에서 2,281억 원 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드, CJN에 모두 급등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은 10%가 넘게 급등하면서 장마감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한 1%가 조금 못 미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로 오늘 급등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달 만에 사이드카인데, 네. 송도현 팀장이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옵션 만기일이 이제 끝난 이후로 좀 변동이 올 거라고 일단 봤는데, 오늘 아니면 이제 내일 정도에 일단 상승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뭐 고점 대비해서 좀 중요한 변곡일이 9일, 17일, 26일 정도가 있는데, 이제 9일째 정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좀 변동이 올 거라고 봤고요. 우선은 글로벌 어떤 펀디멘탈 자체가 여전히 좋은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을 기대하는 점은 어쩌면
당연하다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장이 순식간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좀 수급의 변화가 좀 있을 주도 업종에 좀 변화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역시 저는 일단 코스피는 지지부진했던 그동안 IT 업종 자체의 어떤 추세 전환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SK하이닉스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고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단 코스닥은 강세장이 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지수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바이오라든지 중국 소비주, 2차 전지 이렇게 좀 다양한 중국 소비주 관련된 쪽과 그리고 친환경 산업 이런 섹터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김지훈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12개월 선행 주가 순 자산 비율 PBR 1배 수준이 2,400인데 2,400을 어제 좀 하회하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 아마 그 주가 그 PBR 1배 수준 좀 하방 경직선을 좀 지지해주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도 향후 2, 3주간은 변동성 구간은 좀 계속적으로 설 연휴로 전후해서 좀 투매가 일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설 연휴 전후로 좀 투매가 진정될 국면을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에 대한 우려 부분은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또 최근에 외국인 주식 투자 양도세 과세에 대한 대주주범위 확대 조항 제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는 좀 긍정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 우려할 부분은 역시 실적인데요. 미국 스탠다드 앤 퓨어스 S&P 500 지수의 실적들은 83% 이상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는 반면에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은 뭐 원화 강세, 계절적 요인도 있겠지만 코스피 상장사들의 전체적인 실적은 4분기 실적 발표 기업 67%가 어닝 쇼크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주가를 조금 흔들리게 하는 변동성을 커지게 하는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좀 유의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네요. 2410선을 지키지 못하고 2408.2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4%가 넘게 올랐습니다. 863.2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 지켜보도록 하죠. 1.3원, 1원 30전 상승하면서 1087원 9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갑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지금 동성제약이 274.51%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차바이오텍도 86.99% 상승이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네오팜 70.93% 상승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 컴투스 19.23%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송동현 팀장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네오팜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투자 포인트는 계속적인 국내에 대한 성장, 아토팜 리얼베리어 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로이드 MD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성장만으로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또 어제 또 실적 발표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뭐 23% 정도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각종 비용을 제외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좋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차트도 10.97% 일단 정고점을 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정도까지도 또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기대가 되는 점은 이제 중국 진출입니다. 이제 킹킹그룹과 MOU를 맺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토팜 리얼베리어의 제품이 수출이 될 건데 과연 초도 물량이 얼마나 잡힐지가 이제 핵심 관건인데 지금 한중 분위기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진출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 얼마나 크게 또 상승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화장품 주가들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주가가 4-5배 정도 상승한 거를 보면 아직 네오팜도 그러한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홀딩하는 기존의 이제 보유자분들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보유자분들은 어제 사셨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우선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는 방향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오펌 기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게 들고 가시는 게 좋고요.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씩 사모으시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지훈 차장과 여쭤보도록 하죠. 컴투스도 잘 가요. 이거 어떻게 갈까요? 컴투스 계속적으로 우려로 진입됐던 부분이 역시 신규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그 서머너저가 오는 4월 달에서 출시 4주년 맞으면서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머너저가 그 게임 노후화에 대한 뭐 매출 감소를 그 IP에 대한 그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e스포츠화 등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서 여전히 매출이 견조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역시 신작 게임 중에 두 종의 대작이 스카이랜더스 모바일과 서머너저 MMORPG, 그리고 3종의 자체 개발 신작이죠. 버디크러쉬, 뭐 체인 스트라이크 등 상당히 그 6종의 신작이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출시된다는 점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까지 단일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시장의 우려는 좀 제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약 6,800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IP를 활용한 부분이 지금 게임 업계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중장기적으로 좀 모멘텀 있는 회사들 충분히 M&A 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 올해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2018년 기준으로 약 2,200억 수준, 그리고 매출액은 5,900억 수준이라 상당히 게임주 중에 실적이 좀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17만 원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최근에 좀 수급도 좀 붙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컴투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유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장을 이제 봐야 될 텐데, 송동현 팀장님은 어떻게 내일 전략을 좀 오늘 너무 올랐죠? 갑자기. 네, 맞습니다. 우선은 뭐 그래도 이제 장이 회복한다는 그런 징조였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대형주 위주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 IT 대형주 위주의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ETF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정도 편입하셔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근데 사실 18년도 한 해는 코스닥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저성장기에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해주는 코스닥이 좀 더 성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바이오 중에서도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이제 개별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바이오주 중에서도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주식과,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그 중국 소비주, 말씀드렸던 그런 중국 소비주 등등하고, 또 여러 가지 주 중에 IT 소재, 이 중심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지훈 차장님은 내일장 어떻게 보자고 또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수급적으로 기간이 아까 2천 얼마 매수가 좀 들어왔죠, 코스닥 쪽에서. 예. 네, 코스닥은 좀 역시 기간 수급을 좀 주의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코스피 쪽은 오히려 외국인 수급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 고점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은 있지만, 경기 고점을 과거에 하락했던 국면을 보면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그 설비 투자 사이클이 모두 하락했다는 점에서, 다행히 아직은 설비 투자 사이클이 좀 상승 중에 있다는 점은, 경기 고점 논란에 대한 부분 조금 완화할 부분이라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국내 기업 814개를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시 그 글로벌 경기 확장과 자금 상하, 그 다음에 시장의 수급 여건이 가장 크게 개선되는 업종은 화학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글로벌 설비 투자 확대의 수혜를 입을 기계업종, 두 가지 업종을 좀 좋게 봤는데, 화학업종과 기계업종은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가격 조정이 심화된 채권 시장에 비해서는 주식시장은 경기 회복과 금리 인상이 동시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단기 조정, 설 연휴를 기점으로 투매는 조금 진정되면서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의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너무 그 폭락을 좀 우려하지 않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서 볼만한 종목들 짚어봐야 될 텐데, 송동현 팀장님은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예, 저는 좀 태고사이언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우선은 좀 최근에 또 하나의 또 재료가 더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좀 바이오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2% 정도 2% 정도 상승밖에 못했기 때문에 일단 순환매 장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좀 올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전고점이라 볼 수 있는 단기 전고점이면 11만 9천 원, 이 부분도 아직 못 뚫었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이 14만 부분도 전고점을 뚫을 거라고 일단 예상하기 때문에 좀 기회가 있을 것이라 보고, 워낙 또 실적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재료도 좋은 것들이 많아서 좀 개인적으로 지켜보셨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네. 태고사이언스가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전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왔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봐주셨고요. 김지훈 차장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자고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삼성전기를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현재가가 95,000원 수준, 이 정도 가격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전 사업부가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여줄 것을 보고 있고요. 핵심인 MLCC가 수급 불균형 지속으로 계속적인 가격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IT 산업 고도화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화로 좀 핵심 전자부품의 MLCC가 많이 쓰일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카메라, 3D 카메라가 고기능화되면서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한 모멘텀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실적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 아마 전체 매출액 약 8조 대, 그리고 영업이익 5,900억으로 영업이익 쪽에서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해 봤을 때 삼성전기 13만 원대까지 충분히 좀
그 주가 프리미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살짝 짚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SDI 한 종목만 살짝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삼성의 SDI는 예. 삼성 SDI 현재 가격 17만 5천 원에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삼성 SDI 역시 그 중대형 쪽 그 지분 가치가 ESS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전력용, 산업용, 일반용까지 다양하게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소형전지 쪽도 북미 고객 사양 물량에 대한 좀 우려 부분보다는 전동 공구 등 원형 쪽 매출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그 OLED 재료 부분 그과 반도체 소재 쪽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불확실성 부분은 상당 부분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영업 가치를 봤을 때 글로벌 경쟁사 대비 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물량 증가 부분은 중대형 전지 부분이 3분기에 흑자 전환된다는 점 보시고 연간으로도 매출에 8조 3,100억대, 영업이익 약 5천억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약 1,100, 작년 기준 1,100억에서 약 5천억 가까이 한 4배 가까운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중장기 목표가 저는 25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 목표가 25만 원 정도까지 보고 계신 삼성 SDI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메르츠종금증권 영업부 김지훈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